안녕. 에투스쿨 평가무수장 김원진입니다. 2023학년도 전형계획안 토화보기 시리즈. 오늘은 서울시립대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렇게 두 대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서울시립대는 딱 보는 대로 전형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면접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이라고 해서 올해 신설된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5개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뭐 익히 다른 대학에서 봤듯이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 이 다른 대학들, 그러니까 뭐 성균관대학이라든지 뭐 중앙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처럼 서울시립대학교도 추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명에서 8명으로 증가가 되어서 이게 어떤 변수로서 작용할 개연성이 좀 더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형 전형은 기존에 존재하던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류 100%로 1단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단계에서 면접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서류형 전형은 올해 새로 생기는 전형입니다. 서류형 전형은 올해 생기는 전형이어서 인원이 보면 인문에 78명, 자연에 2명, 이게 되게 적죠. 그래서 이게 적은 인원인데 모집 단위도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국제관계, 도시사회, 교통공학과 이렇게 4개의 모집 단위만 하기 때문에 자연은 2명밖에 되지 않고, 인문이 왜 이렇게 많냐? 경영이 이제 69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특히 경영은 면접형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서류형만 선발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면접 서류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논술은 뭐 인문계열은 뽑지 않고 전통적으로 자연계열만 뽑고 있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앞에서 봤던 숫자들보다 굉장히 큰 숫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발 인원이 일정 정도가 된다. 물론 이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울시립대학교가 굉장히 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있다라는 점,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대는, 한국외국어대학은 이제 서울 캠퍼스와 용인 캠퍼스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인문계열도 둘로 나눠서 뽑고, 자연계열은 이제 용인 캠퍼스에만 있기 때문에 외국어대학 전체를 보는 거니까 인문 자연을 다 보겠지만 서울 캠퍼스에 관심이 좀 많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로 같은 대학 안에서 하나의 대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무조건 뭐 캠퍼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학생 교과 100% 전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 교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외국어 대학교가 교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둘 중에 좋은 거, 그러니까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점수 환산 점수와 등급 환산 점수 중에서 좋은 걸 써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등급인데 원점수는 92점이다. 그러면 원점수 환산 점수가 2등급 환산 점수보다 더 좋거든요. 그럼 그 좋은 걸 써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점수가 대체로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를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 특이하다, 다른 대학에 비해 다르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시립대와 마찬가지로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선발하는 인원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면접형 전형과 서류형 전형이. 그래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의 유무 또는 면접을 통해서 뒤집어야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의 측면에서 두 전형을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최저는 없습니다. 반면에 논술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어요. 논술은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은 이제 자연계열은 좀 적고 인문계열은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대학을 조금 옆으로 수평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두 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립대는 고교별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안에 진로선택 과목이 올해부터 이제 다시 반영으로 간다는 점에서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요 부분이 좀 더 그 추천 인원의 증가가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원래 출결 봉사를 반영하던 체계에서 출결 봉사를 반영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열별로 이제 교과별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이제 3-2-3-2,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를 30%씩 보고, 그 다음에 수학이랑 탐구, 사탐을 사회 과목을 20%씩 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자신이 성적이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추천 인원은 외대 같은 경우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계 3등급이기 때문에 최저가 아주 높은 최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 그것도 아울러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종합전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서류형은 서류 100%고 면접형은 면접을 40%씩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합격자 수도 비슷하고 최저도 없기 때문에 이게 각자의 그 학과에 대한 관심도, 이런 관심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 학과별 인재상이 굉장히 학교에 자세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학과별 인재상을, 학교에 나타나 있는 학과별 인재상을 잘 보고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립대는 자연계열밖에는 선발하지 않고요. 한국외대는 인문계열도 선발을 합니다. 인문계열 선발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저가 LD와 LT 학부와 그 다음 나머지 모집 단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긴 두 개 등급합 3이고 여긴 두 개 등급합 4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LD와 LT가 좀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다. 외대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 말을 바꿔 말하면 LT와 LD가 외대 입장에서는 좀 더 주력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학과다라는 점도 아울러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의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외대는 이게 이제 글로벌 캠퍼스까지 다 합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수능 100인 거는 두 대학이 똑같고 다군 모집을 외대가 하고 서울시립대는 다군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다군에서 서울 캠퍼스의 일부 학과들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둬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저는 다음번에 건국대와 동국대 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